자, 오늘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어떻게 힘을 받을까? 자, 이 힘의 원인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전류의 흐름을 만드는 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라고 배웠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자기장이 걸려 있어요. N극과 S극이. 자기장이 걸려 있는 이 영역 속으로 전하를 띤 입자가 V의 속력으로 움직일 경우에 이 전하를 띤 입자는 자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게 돼요. 우리가 이 힘을 전자기력, 좀 어려운 말로는 로렌츠 힘이라고 부릅니다. 이 힘의 방향은 좀 뒤에 가서 좀 다뤄줄게요. 이 힘의 크기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전하량과 속력과 자기장 세 개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기장의 세기는 중학교 단원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진 않아요. 속력은 뭐 배운 거고 전하량은 얼마나 많은 전기를 띄고 있느냐의 정도였죠. 따라서 이 전자기력이라는 힘은 많은 전기를 띤 입자가 빠른 속력으로 움직일 때 더 강하게 받는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어떻게 힘을 받는지를 좀 다뤄볼게요. 자, 여기에 도선이 있습니다.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속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가 들어있죠. 그럼 전자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좀 아까 자기장 속에서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면 전자기력이라는 로렌츠 힘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이 전자가 움직이다가 힘을 받겠죠. 그럼 힘을 받는 전자는 도선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그러면 힘을 받아서 전자가 만약에 이쪽으로 힘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전자들이 이쪽으로 힘을 받게 되면 이 전자가 이 도선 속 안에 갇혀 있으니까 이 도선에 있는 이쪽 벽을 때리겠죠. 전자는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쪽이 막혀 있으니까. 그럼 이 도선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도선 안에 들어있는 전자가 자기 벽을 막 때리는 거죠. 그러면 이 도선도 전자가 때리는 방향 쪽으로 끌려가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도선이면은 이게 전자예요. 전자가 움직이다가 자기장에 의해서 이쪽으로 힘을 받아서 벽을 때리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도선 자체는 이쪽으로 밀려나려고 할 거예요. 즉 도선이 힘을 받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가 움직이면서 힘을 받게 되고 그 힘에 의해서 이 도선 자체가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그 힘의 근본은 이 전자가 움직이면서 받는 이 로렌츠 힘에서 온다. 정리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좀 따져볼 거예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향 말고 더 고등학교 때까지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도선 속에서 전류가 흐르죠? 전자가 움직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전류의 전자의 이동 방향은 이쪽 방향이죠. 그러면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요? 이게 전류의 방향이죠. 자, 자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때 힘을 받는 방향을 좀 찾아볼 건데, 자, 전자의 이동 방향이 이쪽 방향이에요.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 방향. 그럼 요 로렌츠 힘의 방향을 찾을 건데 어떻게 찾냐? 전자의 이동 방향이 이쪽이고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이죠. 그럼 전자의 이동 방향이랑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를 하고, 이 손가락 있죠, 손가락. 오른손에 이 네 손가락을 전자의 이동 방향 쪽으로 갖다 대고, 요 전자의 이동 방향에서 자기장의 방향 쪽으로 손을 감아줘요, 이렇게. 그럼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나오죠. 그쵸? 이 방향에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으로 네 손가락, 자기장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자기장의 방향으로 손을 감싸줄 때 엄지손가락이 튀어나오는 방향이 있고, 이거의 반대 방향이 움직이는 전자가 받는 힘의 방향입니다. 전자는 이쪽으로 지금 힘을 받아요. 이쪽. 스케치북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안쪽 방향입니다. 안쪽 방향. 즉 도선이 이렇게 있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자기장이 이 방향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전자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겠죠. 그럼 전자의 이동 방향으로 네 손가락,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으로 이 네 손가락을 감싸줘요. 이렇게. 그 엄지손가락이 지금 안쪽으로 가고 있죠. 이거는 반대쪽. 이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랑 반대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약하면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 네 손가락을 갖다 대고, 이 네 손가락에서 자기장의 방향 쪽으로 손을 휘어 감을 때 엄지손가락이 튀어오는 방향과 반대쪽이 전자가 받는 힘의 방향이 되고, 결국 전자가 흐르고 있는 도선이 자기장으로부터 받는 힘의 방향이 됩니다. 우리 교과에서는 이 손가락 오른손 4개 펴가지고 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보다 고등학교까지 가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전자의 이동 방향, 자기장의 방향으로 감싸질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거랑 반대쪽이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이해가 됐으면 다시 이걸로 가요. 그러면 전자의 이동 방향으로 하지 않고 전류의 방향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두 번 뒤집는 경우가 안 생겨요. 여기를 봐요. 전류의 방향으로 손가락 4개를 갖다 대고, 손가락 4개를 자기장의 방향으로 휘어 감으면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이게 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 방향으로 할 때랑 전류의 방향으로 할 때랑 힘의 방향은 같은데, 전자의 이동 방향으로 할 경우에는 두 번 손을 뒤집는 이제 번거로움이 있죠. 하지만 도선이 받는 힘의 근원이 결국에는 전자가 움직이면서 받는 그 힘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에는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힘이 생긴다. 그래서 도선도 전자가 도선을 때리니까 도선이 끌려가는 힘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78, 79쪽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